초기 투자자 협상 대상이 8팀이었어. 미친 짓이지. 네. 나중에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 니네 이 업계에서 묻어버린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10억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그냥 전화 끊었거든요. 네. 어떻게든 10억 만들어 주세요. 네.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바로 망하는 거잖아요. 한 2억 정도나 3억 정도 빚지는 것까지는 내가 망하고 신불자가 실형불량자가 되더라도 공부를 하면서 차곡차곡 갚아 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45까지 학위나 따고 이러면 되겠지 해서 마지노선과 연차와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때 돼서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친구는 계속 개발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정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는 저를 설득하면서 아까 사전 인터뷰 때 질문해 주셨던 자금을 마련하는 거를 시작은 했었어요. 그렇죠. 네. 사업할 때 제일 문제가 또 자금이니까 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과제를 하면서 뭐 창업 쪽을 조금 눈을 돌렸을 때 실리콘밸리에서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에 넘어올 정도의 유행이면 이미 거기 끝난 거긴 하지만 이제 박사 창업이라는 게 좀 유행을 했어요. 자,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애들이 모이거나 IT 개발이 되는 애들이 모여서 펀딩을 크게 하지 않고 여러 아이템을 조금 깔아놓고 서로 검토를 하면서 연구 조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업들에 대한 POC 같은 걸 해주면서 서로 돈을 벌어 와가지고 이제 리스크 없이,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도 안 되는 네. 거를가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고 미국은 조금 어느 선에서 끝나냐면 기술인 매각, 그러니까 기술인 매각이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맨파워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많이 귀결이 되는 그거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더니 여러 창업자들이 이제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연구과제 수주 및 정부 지원 사업 수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펀드가 그렇게 막 규제가 있기도 하고 돈도 많이 주지도 않고 피곤하기만 한 오히려 정부가 더 편한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저를 스스로를 설득 많이 했죠. 요런 메커니즘이 있을 거니 돈은 이때 마련이 될 거고 이제 그 돈에 맞는 인력은 이거고 우리 개발 수준은 이거다라는 고민을 조금 그걸 많이 시뮬레이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메모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리하는 습관이 1도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24시간 내에 같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까지 미뤄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거 전데. 네. 그런 네, 사람들 네, 특징이 네. 생각보다 그 생각을 못 놓고 기한까지 고민을 하잖아요. 네, 계속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니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그거를 한 번도 안 쉬고 해왔으니 준비가 되었다라고 했던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2017년 10월쯤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둘이서 시간도 보내고 돈은 벌지는 모르겠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 정도였어요. 왜냐면 돈이 안 중요했던 이유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요. 뭐 센서 비용이라든지 인력 비용이라든지 적어도 1년에 그때 적게 잡았을 때는 한 3억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 인건비 빼면 저희 인건비 포함하면 한 5억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일단 제하고 1년에 첫 해는 3억 그 다음에는 20억 그 다음에는 50억 해서 3년 디자인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 창업을 결심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자금도 자금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학교에 좀 매여 있는 몸이시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학교의 교수님이나 다른 동료 연구원들하고 관계 정리도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좀 분리해낼 필요가 있고 그런 정리 작업 같은 건 문제가 없었습니까? 1년 정도 걸렸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애시당초 자금 모집했던 2017년도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아까도 초기에 이제 교수님이 저를 뽑은 이유와 본인이 내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같은 거죠. 일단 저는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거고 저희 코파운더를 깔끔하게 이제 데려오는 게 문제니까 박사를 이제 교수님한테 좀 빨리 주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서로 가서 이제 요청을 하고 그 뭐 요청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친구는 박사 막학기에는 논문 2편의 학위 논문에 과제 4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도 괴물이고 네. 저는 이제 반 괴물이고 네. 그래서 괴물 밑에서 제가 큰 거고 사실 오히려 후배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고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 2017년 그 10월 당시에는 두 분 다 박사를 받은 상태셨던 건가요? 저는 아직 받지 못했고 받기 전이고 저는 받은 어차피 것 같고. 나간다고 했고 네네네.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일단은 창업을 해야 되면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이미 이야기 드렸고 그 친구는 받고 심지어 이제 연구재단 사업도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창업 스토리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재미없는 케이스 네네. 아주 일반적인.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를 서포트하는 거가 이제 제 주 업무가 됐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연구실에는 생각보다 저희가 꾸준히 이제 펀드를 받아다 드렸고 후배들도 그 친구가 한 2년 차까지는 후배들 논문 지도도 해줬어요. 연구 창업하고 지도도. 나서도. 네. 네네네.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고 나왔죠, 사실. 그럼 이제 두 분이 이제 창업을 해서 사무실을 갖다 구해서 나와서 그야말로 진짜 학교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시고 나서 네. 그 과정은 또 나름대로 좀 상상하기 좀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1년 동안 2018년 5월까지는 사실은 사람을 구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확고하게 이제 제 고집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코파운더랑 뭐 이런 부분이 일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동일 전공만 모여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전기나 기계 컴퓨터 공학이 꼭 필요하다였었고 그게 박사에 준하는 인력이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멤버들을 일부러 모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가서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럴 때 이제 던졌죠. 이제 미끼를 던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우리랑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 또는 이제 그리고 흔히 요즘도 더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기술 창업도 이제 슬 떠오를 때라서 석박사 인력이 창업한 경우가 많은데 그 친구들이 개발자적인 자질이 연구자적인 자질이 있는데 경영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싫어하는 경영이라는 거는 기깔 나는 거 말고 아까 말한 잡일에 가까운 뭐 행정 관리를 한다거나 페이퍼워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한다거나 이건 싫어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모았죠. 이렇게 이거 너 싫어하니까 내가 해줄게. 연구만 개발만 해서 처음에 4명을 모았어. 2명은 이제 결국은 섭외했고 두 친구 전부 다 본인 창업했던 것들이 있는 걸 폐업하고 넘어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둘이 오기도 했었고 그때 사실 제가 되게 약은 게 엔지니어만 있는 1인 창업회사에 제가 가서 뭐 약간 아까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좀 봐주고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고민해주고 실험 같은 것도 같이 해주고 근데 제가 이제 분야 상관없이 제 장점은 빨리 이해도가 엄청 좀 빠르다 정도 전혀 아닌 분야도 약간 현상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렌치 하면 바로 렌치가 나가는 컴퓨터 키보드 달라고 하면 바로 키보드 이미 대령에 있는 저는 약간 그런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기질이 다분한데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니까 맛을 보면 뗄 수 없죠. 네. 그럼 이제 이 사람하고 하면 자기는 개발만 하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본의 아니게 유도를 해서 박 대표님 대단히 전략적이시네요. 그 어떻게 보면 give and take 먼저 주는 거를 잘 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재밌었기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창업해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험을 위한 기구를 설계하고 조립하면 되는데 그쪽은 저희가 못하는 영역이니까 전기전자나 기계 쪽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하다 보면 아쉬운 포인트들이 서로 매칭이 되면 이제 했던 거고 그게 정리되는 과정이 2018년 5월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5월까지 할 때 사실은 그 당시에 힘들었던 거는 사실 그 시점이 왜 결정이 되냐면 그전 겨울 2017년 후반부부터 이렇게 지나오면서 대기업 포털사가 이제 좋은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너네 이런 연구했으니까 이거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해놓고 4월쯤에 이제 저희가 이제 데모를 완성을 하니까 갑자기 자기 다른 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구나. 말로만 듣던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제 처음 깨닫고
그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진행을 잘 하면서 R&D를 하면서 그냥 넘겨주고 저희 또 엑시스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소위 이제 슬쩍 빼앗는 그런 일을 당하신 건가요? 근데 뭐 그럴 수준도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한 게 아이디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가 기대한 내가 잘못이구나 오히려 생각했었고 이래서 특허 내고 준비하고 펀드 받고 그다음에 제품 만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소위 뒤통수 배신을 좀 당하신 거네요. 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MVP라고 하는 이제 최소 수준의 제품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IR 준비를 했었어요. 네. 나가야겠다. 일단 보증을 받든 투자를 받든 이거 내가 만들어서 서비스까지 가야지 구체화해서 뭔가 네, 만들어야겠다. 안 뺏기지.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는 내가 잘못이다라고 생각 오히려 더 많이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투자를 처음 유치하는 와중도 법인 설립부터 저는 인터넷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 이외에는 다 인터넷으로 했고요. 흘러가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투자도 진짜 그냥 다 물어보면서 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그 당시에 이제 인사이트를 주신 거는 뭐 이번에 소개해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은근히 잘 믿으면서 안 믿거든요. 지금은 실수인데 그때 생각해 보면 초기 투자자 협상 대상이 8팀이었어요. 미친 짓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 니네 이 업계에서 묻어버린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잰다고. 네, 너무 너무 잰다고. 잰다고. 네. 네. 간 본다고. 네. 너무 간 본다고. 네. 근데 저는 다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 좀 네. 많이 했었고 그러든가 말든가라고 이제 좀 약간 쿨한 면이 있는데 결국 선택은 저희와 비슷한 스타트업 VC 그러니까 거기는 펌이죠. 네. 법인이 아니고 네. 유한회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 차라리 그럴 거면 이런 데 믿자. 그러니까 큰데 선택하지 않으셨네요. 근데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 말이 정답인데 제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고 뭐 후회는 하지 않지만 뭐 이쪽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보증을 먼저 받았었어요. 그래서 기술 보증. 네, 네. 신용 보증 쪽으로 갔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퍼스트 펭귄이 약간 이렇게 뭐 소위 이제 펭귄의 습성을 빗대어서 좋은 사업처럼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먼저 선제 시도하는 뭐 리더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는 제 쪽에서 이제 그걸 선제 산업이라고 해서 퍼스트 펭귄을 썼고 그거를 받으면서 보증을 받으면 약 한 단위로는 10에서 10억 정도 이제 네. 보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편. 그 아이템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기술 신용 보증 받은 그 퍼스트 펭귄으로서. 신용 보증 기금의 퍼스트 펭귄 아이템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율주행 지도 자동 업데이트 쪽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없던 컨셉이긴 했는데 뭐 비슷한 경쟁업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너만 왜 퍼스트 펭귄 받냐 라는 식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다른 쪽으로 양보를 하죠. 왜냐면 보증 기금 자체가 곤란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도 그 경쟁업체는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럼 결국 그때 지원을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고 나서 다른 이렇게... 아이템으로 받았죠. 다른 제목으로. 네. 다른 제목으로 좀 굉장히 좋은 조건 미안하다고 이제 보증 기금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해주셨고 그 와중에 투자도 이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드는 이제 그래서 제가 20억을 딱 세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20억 세팅해서 그럼 이제 달려야 된다 했을 때 제 목표는 항상 투자 받는 거거나 그 돈은 1년 안에 소진해야 약간 어머니가 옛날에 과자 준다고 10,000원 주면 전 10,000원 채우는 타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20억 풀로 쓸 거를 다 정해놓고 이제 20억 거 어쨌든 제가 적은 제안에 대한 것만 매칭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금이 들어온 건 회사 세팅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들어온 건가요? 1년 딱 1년 만에. 2018년 10월에. 가을에. 네. 정확히 1년 만에. 네. 그래서 소진 계획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잘 쓰면 쓰는 건 잘 써요. 네. 못 살았지만 쓰는 건 확실하게 쓰는 편이라. 그래서 고용할 인력이나 이런 걸 했었고 그 와중에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조금 도와줬던 거는 대기업 납품권 같은 게 조금 들어와서 R&D 납품이죠. 매출도 초기에
2차전에 10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10억 이렇게 매칭됐던 것 같아요. 그 매출은 전부 다 R&D 매출입니까? 오히려 데이터 제품으로 매출됐죠. 아, R&D는 데이터 아니고. 네네. 안 준다고 했죠. R&D 성과는. 네. 줄 수 없다. 네. 그 약간 그런 고집은 좀 셌고요. 원천 기술은 갖고 있겠다. 네. 그래서 이미 한번 당했으니까. 그렇죠. 네. 구상 단계에서 아이들을 안 네. 주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래서 열 몇 명을 바로 늘어나게 됐죠. 장소도 바로 이제 이동을 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뭐 공간 많이 늘리셨겠네요. 연희동 쪽에 연남동, 망원동 이런 데 보면 주택의 마당이 있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자동차 관련이니까 마당이 필요했어요. 아. 우리나라는 게러지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마당만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마당에 2층 집을 빌려서 했었죠. 그 두 번째 사무실이. 네. 네네. 그래서 4명, 그러니까 6명 사무실에서 바로 글로 넘어가서 이거 언제 채우겠어 했는데 1년 만에 다 채웠죠. 그래서 네. 거기서 또 한참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패턴은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돈을 어떻게 쓸지를 세팅하고 돈을 구하는 편이었고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바로 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 사업업성에서. 풀 베팅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2019년 6월쯤에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되네? 끝났네? 그럼 이제 또 돈 받아와야지. 라고 이제 바로 시리즈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시드 투자자들도 이제 이거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같이 이제 시도는 하는데 목표액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였는데 잘 안 됐어요.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A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깨닫고 근데 거기에 한 4개월 소진을 하니까 이제 내부는 내부대로 고생을 하고 있고 제가 왜냐면 이제 기술 매니징도 그러니까 일정 매니징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건 이거대로 터지고 영업도 빠지고 투자도 밀리니까 이제 답이 없다. 근데 그때까지 20명인데 저 혼자 행정 회계 아닌 회계 네. 그 다음에 이제 PM 역할도 하시고 프로젝트 하고 영업하고 투자하고 이게 다 하니까 이게 좀 붙이는 이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았지만 보통은 이제 엔지니어 대비 인력이 그런데 우리는 엔지니어 20명이고 저 혼자니까 이런 건 조금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마침 이제 또 다른 이제 자율주행 업체에서 지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러브콜이 와서 투자는 아닌 것 같다. 쉽게 빨리 전 보겠죠. 내 스타일은 투자는 아닌 것 같다. 스스로를 위로한 다음에 시드 투자자도 어쨌든 저희한테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10억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그냥 전화 끊었거든요. 네. 어떻게든 10억 만들어 주세요. 내년 초에 그때 필요하니까. 우리 필요하니까. 네. 브릿지로 갑시다. 10억에서 15억만 만들어 달라. 난 모르겠다. 이제 포기.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 네. 상당히 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잘 되면 5억에서 10억 정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 지도 쪽이 처음엔 100만 원짜리 사업이었어요. 100만 원짜리 체크, POC. 그러니까 일정 되게 좁은 영역의 지도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개발하고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장비 빌려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찍어서 다른 업체 가가지고 툴 빌려가지고 이제 풀로 해보죠. 사실은 한 달 내내 이제 저 혼자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하고 이제 사업을 따죠. 이제 그래서 그때도 한 5억 정도 사업을 따서 100만 원짜리로 시작한 것을 네 저희는 5억짜리로. 보통 네. 천 안팎의 사업을 해보고 5억을 따내는 게 저는 저희의 가장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그런 걸 시켜보고 1억짜리 시켜봤다가 깨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희는 이제 그까지는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납품까지 하니까 2월 말이었어요. 끝났네 하고 이제 투자 쪽 이제 바로 전화해서 이제 10억 준비됐냐? 내가 숙제를 내줬는데 되게 어이없죠 그것도. 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8억 정도 준비됐으니까 더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럼 시간 없다. 또 투자다 하니 시간 없다. 그럼 토너먼트로 가자. 그러니까 국내 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뭐 SB 같은 이제 서울산업진흥원이나 각 대학에 있는 뭐 기술센터, 지자체 혁신센터 그런 데 가보시면
거기에 어느 정도 조건 입주가 되면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 투심이 계속 열려요. 분기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 정도 잡아서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받았죠. 11억 정도, 5억, 3억, 3억 해가지고 보통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받고 그거 받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그 겨울에 너무 이제 고생을 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영입한 게 지금 같이 온 네, 장의사님 영입해서 살려달라고 이제 했죠. 그게 2019년 겨울이었나요? 2020년? 2020년 6월에 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2020년 6월에 와서 음. 야 이제 좀 제대로 그럼 A를 가보자. 시리즈 A라는 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오인하고 있는 게 본인들 A라고 봤지만 본인들 프로덕트는 A 수준이 아닌데 A 받고 있거든요. 시드 수준에서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된다 싶으면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바이오에서 넘겨온 습성인 것 같은데 임상되기 전에 그냥 막 투자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 나중에 지금 하고 후회하니까 뭐 엑셀러레이터, 특히나 테크, 뭐 딥테크 이런 이야기 하는 애들이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보다 형님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는 쑥 빠지잖아. 그럼 준비 안 된 채로 A 프로덕이 없는 애들이 A 받아서 나가 있으면 직원은 4, 50명일 거고 프로덕은 안 나오니까 해외 시장은 못 뚫을 거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고초를 겪고 그걸 뚫고 또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좀비 기업들이 많아졌죠. 네, 그렇게 되면 좀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창업자가 잘못한다기보다는 저는 테크 기반 기술 창업 투자자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편이고 네, 성급하게 돈을 쏴주고. 꼬시는 거죠. 음. 네. 이미 알고 있어요 본인은. 음. 네. 그래서 뭐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하는 짓이 그런 거죠. 음. 본인들은 운 좋게 엑시트했다 이건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저 친구랑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해왔는데 사실은 저도 녹록지 않고 아직까지 투자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영위가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이제 팔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생존은 하고 있지만 저도 당연히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모델 자체가 그렇지 않은 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이제 창업을 했을 때에 지금까지 이제 딱 4년이거든요. 오늘 정도면 이제 4년쯤 되는 것 같은데 6월에 딱 시작했으니까. 예, 법인 등기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네,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지원 사업 기준으로 네, 네, 보면 네. 그래서 그간 지원 사업료는 한 제가 한 15억 정도 했던 것 같고 매출은 한 25억 좀 언더로 한 것 같고 투자는 17억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채우기는 한 60억, 50억 정도 채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고스란히 다 쓰고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인력은 한 40명 정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10년쯤 지난 것 같은데 4년밖에 안 지났고 실제로 3년이죠. 법인 네. 사업한 이후. 네, 네. 그리고 매일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1년 더럽게 안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온 거는 딱 그만큼이고 지금 한 만큼 또 고생해야 사실은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수준 저는 그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6년 정도 실리콘밸리를 꼭 거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밸리 안팎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요즘엔 채널이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져서 2, 3년짜리 신생 기업을 보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그거에는 배울 게 사실은 생각보다 없을 수 있고 그 시기가 빨라지는 거는 투자에 의해서 끌어올리는 건데 그거는 뭐 이스라엘 쪽 미국에서 많이 하는 그런 부류의 운동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스타트업이 눈에 보인다 시점은 저는 5, 6년인 것 같거든요. 저도 아직 멀었고